안녕하세요. 먼저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좀 많은 분들께서 광클을 하셔서 보니까 대기자가 300분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오도카 오프라인 세미나는 저도 한 3, 4년 만에 약간 좀 다시 참가를 하게 됐는데 상당히 떨리네요. 이게 또 많은 유능하신 분들께서 또 발표를 해주시고 그래갖고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사실 떨립니다. 잘 봐주시고요. 저는 이제 기관시설에서의 로봇 응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될 정대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기관시설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보통 있는지, 로봇을 왜 거기다가 써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로스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좀 이제 착오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 가전사업부 로봇 쪽을 하고 있지 않고 저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경기도권 이곳저곳에 있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전사적인 모토 하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그리고 작업장의 안전, 스마트화를 목표로 해서 또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맨 위에 보시는 요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방송 매체, 뉴스 같은 데에서 정말 많이 보셨죠? 이제 클린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생산 시설이 딱 저기만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약간 은둔의 보조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밑에이고 기관 시설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위에서 생산을 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물자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용액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시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맨 밑에 가운데 보시는 그림은 뭐 익히 잘 아시다시피 물류 창고죠. 이제 저런 것들도 있지만은 약간 생소하시겠지만 좌우측에 파이프라인들이 정말 많죠. 이런 것들도 다 기관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의 서식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시설 내 이제 업무들은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면은 크게 네 가지이고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설비 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그 설치된 설비가 온전한 자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재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공급을 또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설비들의 상태를 계속 지속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점검을 하고 만약에 점검했을 때 문제 생겼다 그러면은 고쳐야죠. 유지보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업무들 일반적으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은 설치 업무는 거의 일회성에 그치지만 이제 나머지 파란색으로 표시된 점검, 공급, 유지보수는 설치된 이후에 폐기될 때까지 쭉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특징이고 요 세 가지를 저는 이제 운영 업무라고 통칭해서 하고 있고 저희 조직에서는 요 세 개가 주요 스코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신 이 부분들은 저건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작업 환경에 따라서는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단적인 예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외부 사례를 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크게 보시면은 위 두 개는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두 개는 서서히 갑니다. 예, 서서히 닫히죠. 예. 일단은 첫 번째 맨 위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송전선의 상태를 점검하는 인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게 그 고전압인데 25만 볼트라고 하더라고요. 저기를 사람이 가서 손수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는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거 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네.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이제 윈드 터빈인데 윈드 터빈도 이게 한번 설치하면은 이거를 또 분해해 갖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상태 점검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저게 지금 방금 보이시는 저 인력들이 지금 로프 저기 한 2가닥 정도 되는데 저게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요.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위대하신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왼쪽은 약간 유지보수성이 강한데 위랑은 좀 다르게 이제 화학물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저렇게 가운을 입고 방독면을 착용을 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른쪽도 사실 되게 친숙하죠. 요즘에 많이 자동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인력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웨어하우스들이 되게 많고요. 저분들도 사실 이제 뭐 트랙터라든지 트랙터라고 뭐라고 해야지? 포크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치일 가능성도 되게 높고 실제로 치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렉 자체가 높다 보니까는 거기서 작업하다가 떨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저 정도 되면은 그냥 로봇 쓰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으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딱 바로 들던데. 그래서 이제 각 네 종류에 대해서 소위 무인화가 된 예시를 또 이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딱 보이신 바만 봐도 로봇들이 기존에 저희와 친숙한 어떤 서비스 로봇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배달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약간 디자인은 좀 온데간데 없고 약간 이제 기능에 몰빵한 스탯을 몰빵한 그런 로봇들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들 때 저런 로봇들을 쓰는 경우에 그 작업을 로봇이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은 대형 사고가 펼쳐져요. 그래서 저 왼쪽 위만 봐도 저 로봇이 만약에 합선을 시켜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을 하나 전체가 날아갈 수 있죠. 요게는 좀 예로 들진 않았는데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곳에서도 로봇들을 요즘 많이 넣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로봇 까딱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죠. 예. 그래서 그 약간 로봇의 작업의 완성도, 안정성 이런 쪽으로 정말 이제 민감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디자인은 기능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은 디자인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착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계속 외부 예시를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 사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래갖고 그랬는데 아무튼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위험 표지판인데요. 사실 저희의 작업장 안에서도 저 표지판이 그냥 진리도록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업자분들이 저 표지판이 있는 그 개소에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정말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도 로봇을 통해서 좀 뭔가 무인화를 시키고 좀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로봇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로봇 개발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그 업무 스코프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업체분들, 기업분들도 약간 로봇 서비스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약간 저희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봇 서비스 개발 그리고 패키징 딜리버리까지 저희도 개발자들이 다 그것까지 책임을 집니다. 약간 잠재 고객 같은 분들을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뛰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현장에 급파되기도 하고, 뭐 나머지는 개발을 뭐 자체적으로 수행을 또 하죠. 그리고 현장에다가 적용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잘 로봇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완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약간 다른 기업분들과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은 고객과 사용자가 저희 회사 내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협의하기가 조금 수월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니즈 자체가 전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안정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조금 생소한 경험은 뭐가 있냐면은 저기 이게 여기 이게 포인터 보이세요? 네. 여기 이렇게 클린 가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입거나 아니면은 그 안전모 같은 거를 쓰고 진짜 작업자처럼 막 이렇게 합니다. 막 내화학 그런 가운 같은 거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거의 유사하게 그 삶의 체험 현장 그런 거를 찍습니다, 사실. 그래갖고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구나. 그런 것들 보고 또 저희 목표가 뭐겠어요? 현장 가고 로봇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이런 아이디에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수행을 한다는 점이 좀 개발자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로봇 서비스 개발 패턴으로는 뭐 상용 제품이라든지 그런 상용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쓰기에 좀 적합하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가감없이 쓰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특수한 로봇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직접 개발을 하고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산학을 적극적으로 저희는 약간 펼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로봇이 만들어지면은 또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로봇을 적용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활동지라고 쓰고 서식지라고 읽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로 해서 7군데가 있고요. 이제 사업장 하나의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주공아파트 단지를 좀 아시죠? 주공아파트 단지를 한 3-4개를 합친 게 사업장 하나 정도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작업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업장들이 건축 연도가 다 다릅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7개 사업장을 한 큐에 다 짓질 못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니즈를 보면서 계속 하나씩 지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최근에 만들어진 게 어디죠? 텍사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연식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는 그 안에 환경들, 시설의 환경들도 다 다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봇들도 다 각기 다르겠죠. 그래서 로봇을 다양한 형태, 다양한 기능으로 상당히 많이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그 고객분들한테 어떤 니즈 같은 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가 내부 논의를 또 거치죠. 기술적인 내부 논의. 그런데 그럴 때 보통 이런 내용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로봇을 어떤 걸 써야 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망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디서 지식이 나오냐면은 자기들이 각자 이제 개발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산업 기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PLC란 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PLC 기반으로 개발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냥 뭐 OS만 하더라도 윈도우로 개발 주로 하신 분들도 있고 막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각자의 플랫폼들도 있을 거고요.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로스로 좀 통일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참고로 이제 로스를 통한 개발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기본적으로 로봇 개발은 로스로 다 할 수 있죠. 다 아시겠지만은. 근데 그 특징들도 좀 여러 가지 있고, 여기 어떻게 보면은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료 사용이랑 오픈소스, 이게 진짜 강점이고요.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공짜. 네. 그래서 공짜를 써서 정말 유익하게 쓸 수 있다. 왜냐면은 뭐 만약에 상용품이다 그랬을 때는 이 라이선스 피가 정말 많이 듭니다. 이게 로봇별로 카피별로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꽤 많이 나갑니다. 나중에 로봇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 그래서 그게 강점이고, 또 이제 그 로봇 하면은 보통 이제 분산 처리 지향 통신 프레임워크를 선호를 많이 하죠. 왜냐면은 하나가 한 기능이 죽어도 로봇은 살아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돼서 로스가 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로스 기반으로 해갖고 또 응용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요즘 들어갖고는 학교에서는 이제 논문을 쓸 때 오픈소스로 자기네들이 만든 거를 릴리즈 해야지 졸업하게끔 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신기술들 또 그 소스를 통해서 팔로우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또 프레임워크의 유지 보수를 또 공짜로 해줍니다. 그것도 딴 쪽에서.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고, 이게 보통 이제 뭔가 플랫폼 상에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디버깅 툴이 없으면 정말 난감한데요.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 디버깅 툴들도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약간 집중적으로 회사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 개인적이라고 쓰고 투두라고 읽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로스 관련해서는 이제 6가지 키워드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많이 보이시죠? 저기 챗GPT 요즘에 핫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릴게요. 먼저 이제 챗GPT를 로스에 묶어갖고는 왜 쓰려고 하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로봇들을 쓰고 다양한 기능들을 소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센서들을 상당히 많은 종류를 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로스화된 그런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한테 디펜던시가 많이 걸려 있어요. 업체들이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직접 만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써야 되는 센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작업장도 엄청 많고 앞으로도 엄청 많아질 텐데 그때마다 사람을 고용하고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좀 챗GPT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WSL 이게 저희가 그 시스템을 제로 베이스로 해갖고는 다 만들게 된다면은 이런 걱정이 없겠습니다만은 기존 시스템에 저희가 물려갖고 개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통들 제일 친숙한 건 개발자들이 윈도우즈잖아요. 우분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바탕으로 개발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분투를 깔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극대노를 하겠죠.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WSL을 이제 앞으로 좀 써볼까 하고 있고요. 예, 요거는 현장 작업자분들이 좀 공감대가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보통 이제 오피스에서 개발을 하고 현장에 투입해서 테스트를 하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또 가갖고 돌려보면 오피스에서는 잘 됐는데 현장에서 잘 안 돼요. 그러면 또 들고 와야 됩니다. 오피스까지 또. 근데 로봇이 하나에 얼마 정도예요? 뭐 한 6, 70kg 하잖아요. 많으면 120kg. 힘들어. 자, 그러면은 그거를 좀 한 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 3큐에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오피스에서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서 웬만한 이제 기능 보안 사항 체크를 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자 이제 소프트웨어 인더 룩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4가지 키워드가 정말 관심사입니다. 좁은 실내 어딘가에서 날려보내고 싶다. 빨리 하지만 잘 피해서 보내고 싶다. 알아서 뭔가 하게 하고 싶다. 알아서 잘들 돌아다니게 하고 싶다. 자, 이거 딱 느낌이 어떠세요?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다. 이거죠? 딱. 예. 저희 보통 스타크래프트 하면 입스타 그러잖아요. 입스타. 예. 입스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기능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사업장 자체가 되게 좁은 골목골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범접하기도 힘든 그런 지역들도 되게 많고요. 공간적으로. 그래서 드론을 일단 써야 되는데 드론을 쓰다 보면은 배터리에 한계가 있죠. 작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큰 드론을 써야 되고 그리고 통로는 되게 작습니다. 자, 힘들죠. 보통 이제 드론은 외부용으로 많이들 개발을 하시는데 저희는 내부용으로 써야 되는 니즈가 있고요. 지금 왼쪽에서 보이는 요 내용도 사람이 그 카메라를 들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드론이 아니고. 저거를 실제 드론으로 구현하려면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빨리 하지만 잘 피해서 보내고 싶다. 보통들 이제 상용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디 이렇게 앞에 딱 서면은 멈추거나 아니면은 천천히 가면서 뭔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는 약간 개인적으로 시나리오상 빨리 피해서 빨리 루트를 확보해갖고 빨리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고요. 세 번째는 알아서 뭔가를 하게 하고 싶다. 왼쪽 보이시면 이제 QR코드 같은 거 해갖고 저희가 보통 이제 티칭을 작업을 합니다. 포지션 티칭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저 티칭 패널도 써갖고. 근데 저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곳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일일이 티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뭔가 템플릿 같은 게 만들어져서 그 바탕에서는 로봇이 알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됐고요. 네 번째는 알아서 잘들. 이게 결국엔 멀티로봇 패스 플래닝인데 왼쪽에 보이시면 이제 보통 사용품들 AGV 형태로 해갖고 밑에 이제 마그네틱 그 테이프를 붙여서 루트를 따라가게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사업장에서는 그런 걸 붙이면 안 됩니다. 일단 외관상으로도 그런 게 있는데 훼손될 우려가 심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상황을 가정하고 작업을 로봇한테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저런 기능만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처럼 진짜 엄청 많이 로봇들을 굴려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술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발표는 이상이고요. 그 앞에 말씀드렸던 컨텐츠들에 대해서 이건 뭐 내가 해도 되겠는데?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환영이고 또 업체분들도 우리 저거 솔루션 있는데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이따가 워크숍 때도 좀 기회가 있을 텐데 말을 많이 걸어주시면 저는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